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환입니다. 네, 네, 증시 인사이트로 저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굵직굵직한 이슈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어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기다리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의 절반을 상회하는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반응은, 이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은,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시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 테이퍼링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신호로 좋게 해석할 수가 있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경기가 둔화된다라기보다는 테이퍼링이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을 보면 미국 시장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는 7월에 비해서 8월 수치 예상치를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나쁘게 발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은 8월달 아까 개강 시즌을 맞이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이 좀 된다라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증시가 동시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상당히 탄탄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결국에 이제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난 6월, 7월 규제 관련 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중국 증시 하락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의 침체, 특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특히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의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 특히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손바뀜이 중국 증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최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중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한 4조 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는 역시 규제 관련 리스크는 정책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의 대출 과정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지난주에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거나 그리고 최근 이제 지준율 인상 부분까지 여러 가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전체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 이어서 중국 증시까지 안정감을 좀 준다면 수출형 구조에서 미국이나 중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증시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제 8월 말을 지나면서 9월 초로 들어오면서 실적 시즌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이제 모멘텀은 개별 종목 섹터별로 좀 고쳐야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의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 들어와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섹터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IT 섹터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뭐 가치주냐, 실적주냐, 성장주냐라 이분법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마도 수급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 특히 투시나 연기금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과 받지 못하는 종목 사이에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변하면서 종목별로 지난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에 상당히 상승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카카오뱅크 같은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뭐 삼성바이오롭스를 비롯한 일부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 하락 기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종목들이 꺾여가는 부분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 지표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별로 좀 차별화되는 증시가 주가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수급을 먼저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결국 지지난 7월, 8월 우리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8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한 1조 1천억 원 이상 매수를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급격히 매수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데, 투신도 역시 이제 매수권에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시장에 단기간에 안정을 가져왔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섹터별 흐름을 잠깐 좀 보면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2.87% 이번 주에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2,700억 정도.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8월 31일 MSCI 리밸런싱 물량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유입된 물량은 그렇게 일상적인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면 이제 은행 쪽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상당한 매도 압박을 받았고 어제 카카오뱅크 블록딜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을 제외한다면 은행 쪽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이 한 1.9% 상승을 했고, 그다음 이제 증권 업종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비 좀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통신 업종이 이제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내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4.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 통신 업종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당히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공석 광물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갔고 7%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택 확장, 주택 보급 확장에 대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기기업종이 역시 이제 좋은 모습, 2.9%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서비스업이 이제 특히 3.5%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테이퍼링 임박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서비스 업종이고 소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역시 우리도 주간 단위로 3.5% 넘는 상승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이제 철강업종입니다. 철강업종이 외국인들이 1,400억 이상 굉장히 대량의 매수를 했고 무려 이제 주간 등락이 7% 상승이 났는데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 있는 공급 관련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40% 내외 큰 폭으로 인하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품 가격 후판이나 강판 가격은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되면서 제품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실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철강 업종에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등락폭이 이번 주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7% 6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어제 이샤전지 종목을 비롯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등락폭이 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저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변동성이 리스크하게 지금 노출된 업종이 바로 이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쪽과 반도체를 비롯해서 매수를 하는 쪽이
상당히 교차되는 부분이 섹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2차전 IT 업종에서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변동성이 불규칙하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접근을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비중을 여기에 너무 많이 싣으면 안 된다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업종도 2.6% 상승, 외국인제 1,500억 정도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LG화학 쪽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화학 업종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LG화학을 제외하더라도 화학 섹터는 상당히 다른 섹터에 비해서 등락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한 주간의 이런 섹터별 흐름을 본다면 한 가지 특징이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7월, 8월, 6월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 개 종목에서 외국인제 물량이 선물과 연계돼서 단기적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나 철강, 건설적을 중심으로 소비재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전에 우리가 선물 거래에서 보여왔던 프로그램에 의한 단기적인 차익 거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차익 매수 물량으로 경기 관련된 섹터들을 골고루 매수하는 모습 상당히 저가 매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는 선물로 해서 시장 등락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기분 좋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아마 생각하실 때,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 상승률을 넘는 쪽으로 매수를 좀 집중하고 싶은 모습을 보일 건데, 문제는 이제 지난 하락 기간 동안 거의 개인들은, 하락했던 종목 쪽으로, 특히 이제 IT 섹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속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T 섹터를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섹터를 등락을 보셨는데, IT 섹터가 지난 하락 기간 동안 거의 하락을 주도했을 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등률을 본다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1, 2주간 거의 한 10% 내외에서 15%까지 상승한 데 비해서 IT 종목의 상승률은 3%대, 굉장히 다른 경기 관련 섹터들에 비하면 절반이 안 되는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고용 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의 중심이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 쪽으로 테이퍼링은 서로 미뤄진다라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이퍼링을 감안해 두고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지난 하락 기간 동안 버텼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방향과 조금 다른 쪽에 있는 섹터들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철강 관련되어 있는 섹터인데 차트인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V자형 반등이 좀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면서 손바뀜도 많은데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본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 경기 관련 종목에서 기계나 철강, 건설 같은 섹터들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야금야금 이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확장 섹터들, 기계나 철강, 건설 같은 섹터들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소량 유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부 섹터들은 상당히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하는데요. 섬유유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신다면 거의 시장 조정과 무관하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 화장품이나 식음료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섬유유목 그리고 여행이나 항공 같은 섹터들은 지금부터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장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외국인의 기관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 민감주는 소비재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포트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섹터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굉장히 큰 폭으로 유도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하락의 V자형 반등으로는 나오지 못하고 일정 부분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조금 낮추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강했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쪽들 이런 쪽은 이제 지금 현재 고가를 상당히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쪽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할 만큼 그리고 IT 섹터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 많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2차 전지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반도체를 저점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고 특히 지금 현재 이제 IT 소재 부품 쪽에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MLCC를 비롯해서 뭐 PCB 같은 IT 부품 관련된 종목도 지금부터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을 때 조금 관심을 두고 재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고용 지표를 끝으로 만약에 나오면 아마 시장은 전체적인 섹터 대응보다는 다음 주에 개별 종목 대응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개별 종목은 액티브 자금의 수급상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 비중을, 수익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